지갑 열어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혹시 지갑 구석에 비상금으로 챙겨둔 현금 아직 그대로인가요? 요즘은 현금보다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하는 게 더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고 믿고 있는 이 숫자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은행 금고에 꽁꽁 갇혀있던 돈들이 이제는 인터넷 세상을 자유롭게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돈의 정체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낯설지만 쉽게 말해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 디지털 달러는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희망이, 미국에게는 막대한 빚을 갚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그리고 미래에는 AI 로봇들의 필수품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지갑을 송두리째 바꿀 이 디지털 달러의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재 경제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 꽉 막힌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름은 국제 송금 고속도로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반드시 이 도로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 통행료가 아주 악랄합니다. 홍콩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로즈 씨가 고향에 100만 원을 보내면 은행 톨게이트, 중개은행 도깨비, 환율 날씨 탓에 90만 원만 도착합니다. 3일이나 걸려서요. 하지만 G캐시는 하늘길을 타면서 1초 만에 수수료 없이 돈을 보냅니다. G캐시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송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존재죠. 이야기를 아프리카로 돌려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농부 아디사 씨. 그는 비료를 사러 읍내에 나갈 때마다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현금 뭉치를 들고 가다가 강도를 만날까봐 신발 밑창에 돈을 숨겼죠. 은행? 마을에서 차 타고 4시간을 가야 있습니다. 그마저도 서류가 없어서 계좌를 안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디사 씨는 밭에 앉아서 비료를 주문합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코인 지갑으로 비료 가게 주인에게 USDC를 쏘는 거죠. 현금을 들고 다닐 필요도 은행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 포용성이라고 하는데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은행이 버린 13억 명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이라는 개인 은행을 쥐어줬다. 이제 그들은 이 디지털 하늘길을 통해 뉴욕의 은행원과 똑같은 속도로 돈을 주고받습니다. 이들에게 코인은 투자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핏줄입니다. 사실 이 하늘길을 처음 뚫은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기술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성격이 너무 급합니다. 야생마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회사 사장님과 연봉 협상을 하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김대리, 올해 자네 연봉은 1비트코인으로 하겠네. 마침 비트코인 시세가 1억 5천만 원을 호가하던 때라 여러분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흔쾌히 수락합니다. 와, 연봉 1억 5천, 대박이다. 그런데 다음 달 월급날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1억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김 대리는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2억 원이 되면 사장님 회사가 망합니다. 월급이 널뛰기를 하는데 누가 이걸로 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썼습니다. 아, 블록체인 고속도로는 쓰고 싶은데 비트코인은 너무 멀미난다. 좀 진정시켜보자. 그래서 나온 게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름부터 스테이블, 즉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가격이 변하지 않는 디지털 1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이 스테이블 코인 1개를 사면 코인 회사는 실제 1달러 지폐를 금고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거죠. 이 코인 가져오면 언제든지 1달러로 바꿔줄게. 마치 카지노에서 현금을 주고 칩으로 바꾸는 거랑 비슷합니다. 칩 1개는 항상 현금 1만 원의 가치를 가지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1코인 이꼬르 1달러다. 이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폭락할 걱정 없이 블록체인 고속도로를 타고 1초 만에 전 세계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디지털 달러를 폰에 넣고 다니는 셈이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디지털 달러를 사면 코인 회사는 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합니다. 지금 미국 빚이 5경 원이 넘거든요. 이자 내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사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선 오호라? 이 코인이 내 빚을 사주는 효자였네? 싶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시장을 규제하면서도 은근슬쩍 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에서 자국 돈은 한여름의 아이스크림입니다. 주머니에 넣어두면 가치가 녹아내려 사라집니다. 아르헨티나뿐만이 아닙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를 보시죠. 이곳의 화폐 리라는 몇 년 사이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택시 운전을 하는 케말 씨. 그는 손님에게 받은 택시비를 받자마자 환전소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스마트폰을 켜서 테더로 바꿉니다. 테더는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테더는 항상 1달러의 가치를 가지도록 설계되어 있죠. 케말 씨에게 리라는 녹는 얼음이고 테더는 절대 녹지 않는 돌멩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들 학비를 모으려면 국가가 만든 돈을 버리고 코인을 믿어야 한다. 이들에게 코인은 투자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냉동고입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된 금액이 글로벌 카드사 비자의 결제액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용지는 종이가 아니라 디지털 지갑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진짜 무기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존의 돈은 멍청한 돈입니다. 그냥 계좌에 가만히 있죠. 하지만 코인은 똑똑한 돈입니다. 조건문을 붙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어도 구독료는 한 달치 다 나가죠? 그런데 똑똑한 돈을 쓰면 다릅니다. 내가 영상을 보는 1초당 0.1원씩만 결제해라. 내가 잠들어서 눈을 감으면 결제를 멈춰라. 이런 명령어를 돈 자체에 심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1원 단위로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돈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보면 만약에 비행기가 연착됐습니다. 여행자 보험금 받아야죠? 지금은 서류 떼고 신청하고 심사 기다리고 귀찮아서 안 받죠. 하지만 똑똑한 돈은 다릅니다. 항공사 전산망에 비행기가 2시간 늦게 도착했다는 데이터가 뜨는 순간 보험사 코인이 알아서 내 지갑으로 딩동 위로금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고 날아옵니다. 사람이 결제 서류에 도장 찍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확장되면 AI 인공지능 경제가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충전하고 결제하고 냉장고가 우유를 주문하고 결제합니다. AI는 지문도 없고 신분증도 없어서 은행 계좌를 못 트지만 코드로 된 지갑은 무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인간보다 로봇이 더 많아진다면 당연히 로봇이 쓰는 돈이 기축통화가 되겠죠. 세계는 이렇게 디지털 돈으로 천지개벽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풍경이 벌어집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당황하죠. 내 폰에 스테이블 코인이 100만 원이나 있는데 왜 한국에선 껌 한 통도 못 사지? 제도적인 문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아서 그들의 지갑은 한국에서 무용지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꽉 막힌 벽에도 틈은 있는 법. 우리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혹시 서울 명동이나 부산 해운대에서 이런 기계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자판기 ATM입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은 페이코인 같은 혁신 기업들이 규제의 틈새를 비집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폰을 갖다 대면 즉시 원화가 나오거나 선불 카드가 발급되는 서비스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죠.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고 개수도 적지만 이것은 분명한 신호탄입니다. 대기업들도 물밑에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이미 자체 코인을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폰에 코인 지갑 기능을 탑재했죠. 카카오의 클레이튼이나 네이버의 라인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은 규제라는 댐에 막혀 있지만 수문이 열리는 순간 쏟아져 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죠. 한국은 지금 정체와 도약 사이 그 어디쯤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만능은 아닙니다. 가장 큰 우려는 원화의 위상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원화 대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려도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도 있죠. 또 다른 문제는 금융 안정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갑자기 망하거나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코인 가격이 폭락하여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테라루나 사태처럼 코인 시장의 불안정성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사례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변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일본이나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들 때 혁신의 싹은 자르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말이죠. 인터넷 혁명 때 우리가 세계를 선도했던 기억 다들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뒤집는 속도의 DNA가 있습니다. 비록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방향만 정해지면 누구보다 빠르게 치고 나갈 저력이 우리 기업들에게 있습니다. 댐의 수문이 활짝 열리는 날, 한국의 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낡은 지갑을 고집할지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파도에 올라타 세계를 호령할지. 이제 그 거대한 변화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 조금 낯설고 어려운 주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변화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기에 꼭 한번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내일 당장 디지털 원화가 나온다면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익숙한 현금이나 카드가 더 편하신가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재경제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